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당권 주자들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오는 일요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앞서 원희룡 전 장관 역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 역시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룰 여러분 잘 아시죠? 당원 80, 민심 20% 이런데요. 과연 이 당원 80, 여론조사 20의 구조 누구한테 좀 더 유리할지 이거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정법 승부 김성수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요.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연결해서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키워드로 보는 승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죠. 6월 20일 목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도 모든 직장인이 바라는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모든 직장인이 다 갖고 있는 꿈 있잖아요. 뭐죠? 꿈. 내가 좀 어떻게 되더라도 회사가 잘 되는 걸 바란달까?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대체 뭘 가지고 있죠? 빨리 퇴근하고 싶잖아요. 네. 모든 직장인이 다 그렇지. 그리고 모든 직장인들 또 꿈이 뭐예요? 내 집 마련이요. 굉장히 알뜰한 네. 대답이에요. 나는 사실 이런 대답을 바랬죠. 내일이 일요일이었으면 좋겠다. 토요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제 꿈은 한강 리버뷰. 아파트 72평 통통 아파트. 왜 근데 72평이에요? 그냥 제가 워낙 어렸을 때 꿈의 평수가 72평이었어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꿈의 평수. 꿈의 평수. 네. 그거 특이하다. 72평. 80평도 아니고 90평도 아니고 72평. 72평. 8, 9, 72 해가지고. 8, 9, 72. 네. 꿈은 누구든 다 갖고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럼요. 제가 해놓고 무슨 소리인가 싶네요. 오늘 있잖아요. 네. 내가 점심 때 우리 과 교수님들하고 이 점심을 먹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년퇴직한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꿈을 꾸면 자기는 거의 10번을 꾸면 9번을 맞힌대요. 그러니까 예지 먹는 거지. 그런 거 꿔본 적 있어요? 예. 진짜로? 그 약간 데자비의 느낌으로. 진짜 그래서 그대로 그 다음날 이렇게 맞췄어요? 네. 그래요? 그게 로또여야 되는데. 네. 그렇구나. 네. 근데 나는 도대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꿈을 못 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꿈을 기억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있잖아요. 저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뇌를 지극히 일부만 쓰잖아요. 평생. 나머지 좀 우리 안 쓰는 게 많은데 아마 이우영 아나운서나 그 교수님은 안 쓰는 부분도 쓰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럼 여름인데 우리가 좀 이렇게 이 미스터리한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죠. 네. 근데 그래요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보통 이러면 눈빛이 좀 예를 들면 굉장히 빛이 난다거나 그런 거 없는데. 그렇구나. 저는 그냥 빛이 나는 사람이니까. 빛이 네. 눈이 아니고 그냥 아우라 같은 네. 거. 예.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오늘 조금 이우영 아나운서가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죠? 더위를 그러니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예. 제가 지난번에 그런 문자도 들어오더라. 헛소리 그만해라. 이런 문자 들어오더라라고 말씀을 드린 날 청취자께서 헛소리 재밌다 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런 청취자분들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헛소리를 좀 더 길게 할지 짧게 할지 이거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진 다양한 소식들인데요. 일단 조선일보 단독으로 먼저 나온 기사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원 전 장관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서 숙고했다라고 하면서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했다,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총선 때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했죠. 이른바 명룡대전을 벌였지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수도권 험지에 몸살이지 않고 뛰어드는 선당호사 정신을 발휘했다라면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3자 구도에서는 당대표가 결선 투표까지 가서 정해질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3자 대면이라는 거 이제 이 기존에 나왔던 한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을 해서 이제 세 분인 건데요. 자, 이런 반면에 5호선의 윤상현 의원도 차기 전당대회 출마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MBN 단독으로 전해진 소식인데 수도권 험지에서 당선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수혁명,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 밝혔고요. 내일 오전에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내에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분위기가 형성되자 그 대항마로 이 김재섭 의원의 출마설이 제기가 됐는데, 김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새로운 시대의 전야이길 바랐지만 현실은 여전히 시대의 마지막 밤처럼 느껴진다. 정치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동력도 중요하다면서 당에서 동력을 모으는 일이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원 전 장관이 출마하면서 3자 구도 펼쳐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까지 지금 만약 출마를 하고 또 지금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란 유승민 전 의원까지 출마를 한다면 3자 구도를 넘어서 5자 구도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선거 자체 흥행 가도에는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신호는 청신호인데 제가 뭘 찾고 있었냐면 이것도 얘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찾고 있었습니다. 네. 여론조사인가요? 여론조사죠. 네. 한국갤럽이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요.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여론조사에 보면 차기 국민의힘 대표로 누가 좋으냐 이거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29%가 유승민 전 의원을 꼽았고요. 27%가 한동훈 전 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10%, 나경원 의원이 9%, 원희룡 전 장관이 6%였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을 하면 59%가 한 전 위원장 지지고요. 그 뒤로는 누구냐? 원희룡 전 장관이 11%, 나경원 의원이 10%였어요. 다시 말해서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 물어보면 나경원 의원이 원희룡 전 장관보다 좀 앞서지만 국민의힘으로 이게 딱 줄여서 보면 원 전 장관이 나 의원보다 1%포인트 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흥행가도의 청신호가 켜지려면 이게 더 흥미진진해야 돼요. 근데 어대한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어대한이 상당히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흥행면으로 보면 흔들려야지 관심이 가지. 어대한이냐? 솔직한 얘기로 어대명. 그럼 그 민주당에서는 누가 당대표가 될까? 궁금해요? 아니요. 딴 것도 안 궁금하잖아요. 근데 솔직히요? 솔직히. 예. 그죠? 예. 원래 궁금한 게 없는 이호영 아나운서입니다만, 그런데 이게 좀 궁금한 거는 이게 어떻게 되지라고 해야지 궁금한데 너무 뻔하면은 이게 궁금해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방향이 뭐냐면 너무 뻔하지 않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돌아가는데, 사실 이게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피가 마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윤이 누구를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
글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위원장,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순이었거든요. 전체. 이게 무슨 순이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느냐 이 순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들이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와 원희룡 전 장관을 비교한다는 건 뭐 그렇습니다만 일단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원내대표까지 지내면서 정말 잔뼈가 다 굵고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국민의힘 당내에서 뿌리가 깊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직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은 사실은 장관도 했지만 그전에 제주도지사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중앙정치 문제하고 조금 거리를 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사실 이게 조금 좀 이 여러 가지 조직 측면에서 좀 밀리지 않나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친윤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나경원 의원은 사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연판장의 기억이 분명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경원 의원 이거 내려와야 된다 이런 연판장. 또 원희룡 전 장관은 그런 기억이 없을 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희룡 전 장관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자기가 희생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재명 대표하고 이 지난번 총선 때 맞붙었던 거 그러한 측면도 있고 그 일종의 신세면 신세일 텐데 이러한 것이 있어서 과연 친윤들이 어디를 선택할지는 저희가 이제 좀 지켜봐야겠죠. 예. 네. 뭐 3자 구도, 5자 구도에서 치열해지면 재미있을 거다, 흥미로울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뭐 이런 뉴스를 접한 구력은 짧지만 기억이 맞다면 이런 당대표 선거나 대통령 후보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이렇게 정확한 지적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내부 갈등까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소재들이 또 나중엔 결국에 이제 외부에서 공격하는 소재가 되는 것도 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있잖아요. 옛날에 이회창 그 총재 시절에 이회창 총재가 몇 번을 그 대선에 도전했잖아요. 그때는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회창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이회창 총재가 아주 진짜 그분도 굉장히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잘 이끌 수 있는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낙선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억울하게 가짜뉴스 때문에 낙선한 경우도 있지만 이 낙선을 계속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회창이라는 식으로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 별로 관심을 안 가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대선 후보 경선도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당선될 확률이 높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당선돼서 대통령까지 당선됐던 것. 이거는 계속 드라마틱한 장면이 계속 겹쳐졌어요. 이러니까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들은 피가 마르더라도 이거 경쟁 좀 하고 이러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경산에 있는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를 했습니다.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소형 모듈 원재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방에서 민생토론회 연계 지난 3월 이후 약 석 달 만이고요.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면서 동해안 수소경제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서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 밝혔고요. 또 경북의 교통인프라 대폭 확충하는 정책을 소개하면서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경북을 스타트업 기업과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또 호미곶에 1,300억 원 규모의 국가해양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고 포항,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지역의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 사업 지원 계획도 소개를 했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의 통합 논의를 언급을 했는데요. 경북 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한편 최근 경북 지역과 관련해서 동해 가스 석유전 개발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 석유전 개발과 관련해서 글로벌 석유회사 5곳이 투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중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회사 한 곳은 비밀 준수 계약을 하고 데이터룸을 자료 열람해서 검토하는 단계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유치 상황을 설명하고 나선 이유는 시추에는 막대한 돈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해서라고 합니다.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면 개발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으나 성과가 났을 때 해당 기업의 이익을 나눠줘야 한다고 하고요. 영일만 횡단고속도로부터 가스 석유전 개발까지 경북 지역과 관련한 경제 이슈가 뜨겁게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뭐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TK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정책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칫하면 좀 그런 쪽으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제가 미리 지적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석유 유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죠.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함으로써 그 부담을 지금 혼자 다 안고 있다라는 건데 그 이후라도 저는 윤 대통령이 조금 뒤로 이렇게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이거 안 나올 때도 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안 나왔을 때 또 그게 안 나오면 야당이 얼마나 또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것도 좀 대비해두는 지혜를 가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볼 때 TK 지역 개발하는 거 좋죠. 그리고 다른 지역도 역시 개발을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이 석유 문제만은 조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준혁 의원의 발언들 소식인데요. 지난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에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그런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환란이라면서 미군 정식의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총선 기간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화학당에 이어 이화여대 동문도 김준혁 의원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앞서 이화학당과 김환란 전 총장의 유족 역시 지난 18일 김 의원을 고소한 바 있는데요. 고발인 대표인 김혜숙 전 이화여대 총장은 김 의원이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이화인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 김 의원이 학자 신분으로 말했다고 강조하니까 이런 문제는 공론회장에서 적절한 논리와 합리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한편 김 의원 측 역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서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과 김 전 총장,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평생 누군가를 고소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고발에 대해 수사기관 압박용이자 저의 의정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는 1940년대에서 50년대 양대 정보기관 중 하나인 미군 방첩대 정보보고서의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동문들의 이름을 앞세운 정치 공세를 멈춰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정보보고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이미 같은 내용으로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화학당 등이 추가 고소를 진행한 건 수사기관 압박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역사적 사료를 근거로 한 발언에 대해 전혀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허위로 이야기한 사람이라고 언론에 흘리면서 형편없는 사학자로 매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당당히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면서 지지자들에게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 성상납 발언과 관련해서 결국 양쪽의 맞고소전으로 번졌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의 어떤 시시비비는 좀 분명히 가려져야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닌데 단지 이제 그 김준혁 의원이
뭐 근거 몇몇 언론 보도하고 제3자의 블로그를 논문 2편을 첨부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후보 시절에 그 논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마 성공회대 교수가 지난 2004년에 학술지 역사연구 제14호에 게재한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이라는 연구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보면 그 110페이지에서 117페이지 사이에 그 한국전쟁 기간 김한란, 모윤숙 등 일부 여성 지도자가 미군 장교를 좀 위문한다는 명목의 파티 대응에 나섰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윤숙이 조직한 낭랑클럽에서 여성들을 동원해서 미군 장교 외교관들을 상대로 로비와 정보 수집을 했다는 내용, 유흥을 제공하며 로비와 정보 수집을 했다는 내용이 이 논문에 있는데 문제는 김한란 박사가 이대 학생들에게 성상납을 강요했다라고 볼 만한 내용은 없었다라는 것이 월간조선과 TV조선 측의 입장이고요. 오히려 이 논문 116쪽에는 김한란이나 모윤숙에 의해 동원된 젊은 여성들이 파티에서 직접적인 성적 유흥을 제공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미 사회는 미군 과 자주 접촉하는 그녀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낭랑클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 낭랑클럽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모윤숙 씨가 직접 거기에 낭랑클럽을 결성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모윤숙 작가가. 그런데 여기에서 김한란 박사가 고문으로 이름만 올렸지 실질적인 활동은 없었다는 것이 원로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김한란 박사가 코리아타임스 사장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2년간 기자생활을 함께했던 김세영 전 이화여대 영문학과 교수 같은 경우엔 김한란 박사가 낭랑클럽에 관여했다는 건 금시초문이다.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당시에 김한란 박사는 학교 교수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총장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학생에 아무 권한이 없는 졸업생이 학생들을 동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CRC 보고서, 미군 방척부대 보고서, 이게 이제 또 이 하나의 근거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데 실제로 이 CIC 보고서에는 1950년대에 나돌던 낭랑클럽 내 공식 매춘부 존재설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낭랑클럽은 여성들이 1948년부터 49년 서울에서 귀빈 한국 정부 육군 고위인사, 외국 정부 인사들을 여기서 즐겁게 한다는 건 엔터테인입니다. 영어로. 즐겁게 할 목적으로 조직한 사교 모임이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호스테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호스테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영어로 하면 이건 주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 운동을 이끌었던 수많은 이 지도자를 배출한 바로 그런 대학교의 이 명예, 그리고 졸업생들의 명예와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렇다 이게 대충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철저하게 가려서 누가 옳은지 그걸 밝힌 다음에 다시는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제 주위에도 많기 때문에 이 대학 출신들이.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퇴근하는 거 아니죠? 멀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어쩐지 멀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막 눈에 생기가 돌아요. 예. 반대가 아닐까요? 그만큼 회사를 좋아하는군요. 네, 예. 그럼요.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